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반 전 당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도 더 지난 2018년 6월에야 겨우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무렵 서초동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관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 봅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검찰 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 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드린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의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다 보니 검찰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과도하고 특권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얼마 전에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 조직을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 유지, 그리고 형사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맞죠? 네. 검찰에는 2212명의 검사들뿐만 아니라 약 6303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도 있습니다. 도합 8500명의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 사건의 2.2%에 불과합니다. 1인당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검찰은 6.1건, 경찰은 50.4건입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경찰의 4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난이도 등 질적으로 경찰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44배나 많다는 것은 검찰 수사관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수사관 인력도 신규를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수사관이 많이 그 선발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그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 과다 인력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내년부터는 5만 건에서 8천 건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관 인력이 장관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감축 또는 전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차관입니다. 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인해 직제 개편은 물론 이 수사 인력 포함해서 수사 예산 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예산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직접 수사 축소로 인한 예산이 조정되는 이 내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법무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 부분입니다. 구속된 수용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방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검사실로 호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호출하면 교정부부 소속 직원들은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같이 의무 없는 일에 교정부부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인 소환조사에 대한 법률 개정과 함께 현행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이 인권수사제도 개선 TF에서 구속된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조만간 9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하지 않고 진술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출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그게 대응해서 구치소에 신문하는 그 시설을 개조하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관님, 특수활동비는 대충 어디에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수사비로 대부분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쓰인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에게 50만 원 돈봉투를 돌려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주고받는 소위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양재택 전 검사 역시 특수활동비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소명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집행 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편성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하거나 직접 수사 감소에 비례해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이렇게 깜깜이 예산 집행, 국민 세금으로 깜깜이 예산 집행, 또 그것이 용처 왜 써지는지 잘 감사도 되지 않는 부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사들의 특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행정고시 수준의 다른 행정부 공무원보다도 보수와 처우에 있어서 큰 혜택을 그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급 인플레가 벌어져서 부당하게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과도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초 50명 수준에서 44명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가 감소되긴 했지만 또 검찰도 스스로 검사장들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차관급 예우 폐지하겠다고 한 이전과 이후가 보수와 처우, 업무용 차량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검장급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고요. 6분에 대해서 이 처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고 대신 퇴직 시에 그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로 해서 이 업무용 차량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차관 예우와 비교를 하면 거기보다는 조금 예우가 적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공석이 된 고검 차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에 대검 부장 자리도 한 자리를 줄여서 차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취지처럼 그 가분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검사장이 아닌 평검사들도 마찬가지로 큰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소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통상 5 내지 6급의 5급 내지 6급의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의 경우는 3급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의전, 수당, 타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모두 3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혜는 검사들의 타부처 파견이 있을 때 특히 극명히 드러납니다. 검사들이 대내외에서 모두 3급 대우를 받다 보니 파견부처에서도 부장검사는 국장에 해당하는 1, 2급 대우를, 평검사들도 3급 대우를 받으면서 해당 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행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4급 내지 6급의 우수한 자원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5급 사무관이 3급 부의사관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1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들이 시작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은 과도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급과 보수를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행정부 일반 공무원들과 대등하게 보수 및 처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준사법기관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란 준사법기관성 업무보다는 직접 수사 부분에 대부분의 검사 인력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법관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지급하던 급여 등을 감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향후 선발하는 평검사부터는 타గిం관과의 직급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수 답변하시죠. 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 개혁을 완성해내면 검사 개개인은 단독제 행정관청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준사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중립성 또는 독립성 이런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그 신분 유지는 그 상당하다라고 사료되고요. 또 그런 것이 검찰청법에 이 검사의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헌법상으로도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검찰권에 대해서도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인권의 보루로서 또 적법성 통제관으로서 수사에 있어서의 그
민주적 사법적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